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인도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도가 비트코인을 구입하면 최대 10년형의 징역을 먹여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거에 관해서 존 메가피와 장평자오가 반박을 하는 그런 트위터를 남겼다고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가짜 뉴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인도가 어떤 형태의 암호화폐 사용도 불법이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금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것이라는 뉴스가 발표된 직후에 존 메가피와 CG는 이러한 소식에 반대하기 위해 트위터를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메가피는 트위터를 삭제했다라는 원문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출처가 불분명하여서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짜 뉴스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7일 암호화폐 미디어 CCN은 존 메가피가 트위터를 통해 전쟁은 시작됐다. 세계적인 해킹 집단 어나니머스가 나설 때가 왔다. 자유를 원하는 국민이 자유의 도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트위터를 2개 올렸다고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메가피는 이후 이러한 트윗을 삭제했다고 하죠. 네, 바이낸스의 CEO CG 또한 이 금지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CG는 인도의 그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 코인의 채택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일부 트위터에서는 이렇게 언급한 것 자체가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인도 정부가 그러한 제안을 정말로 고려하고 있지를 않기를 바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인도로부터 시작된 지금 중단, 암호화폐 처벌 규제 소식들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비트코인 ATM 기기를 전면 금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캐나다 밴쿠버가 자금 세탁 문제 AML을 문제로 비트코인 현금 자동 입출기 ATM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은 자금 세탁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 비트코인 ATM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넥스트웹이 인용한 경찰 보고서는 범죄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비트코인 ATM을 수천 달러에 구입하고 그 ATM을 현금을 필요한 만큼 입금하면 거래 수수료를 벌거나 없앨 수 있다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네, 당국은 올해 디지털 화폐 관련 보고서를 840건가량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 또한 밴쿠버와 리치몬드시 의회는 조치를 취하는 동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자금 세탁 조사를 열어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한편 지난달 스페인에서는 현금을 암호화폐로 교환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8명을 체포했다며 보도에 따르면 이들 개인들은 이제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되지 않으려고 ATM 기기를 이용하고 자금을 작은 금액으로 나누어서 트랜잭션을 분할했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인도와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이어서 캄보디아 중앙은행도 특정 암호화폐 감독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처벌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신문망에 따르게 되면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감독 연례 보고서에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고 보고서에는 KH코인, 썬코인, K코인, 원코인, 포렉스코인 등이 언급됐다고 하네요. 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관련 부처와 함께 감독 강화 및 처벌에 나섰다 이렇게 설명했다면서 실제로 이 가운데 원코인은 전 세계 당국으로부터 폰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죠. 네, 사실상 여기 나온 코인들은 제가 알지는 못하는 코인입니다. 네, 듣보잡 코인이죠. 솔직히 이거를 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각 국에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들도 있는 가운데 현재 지금 IMF 총재가
이제 암호화폐 정의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프레스 공식 트위터에 따르게 되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일본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간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최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일부 사람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암호화 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기사를 봐도 그런 것 같죠. 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제 가운데 일본 금융청 수장이 과도한 규제는 블록체인 등 기술 혁신을 지연시킨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 니케이 신문에 따르게 되면 일본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일본 금융청 FSA 토시히데 엔도 금융청장이 규제는 기술 혁신 속도에 따라가지 못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혁신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블록체인 등 혁신 금융기술은 중개기관 없이 직접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며 그 과정에서 기존 금융업체는 시장 입지를 위협받을 수 있다.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네, 한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국제통화기금 총재이자 암호화폐 금융중개 기관에 대한 당국 정책 등에 있어 국가 간 의견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화를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건 알고 있다. 각국은 논의 과정에서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 국의 규제 소식 그리고 이런 규제가 계속 지연시킨다라는 의견들 계속 양립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규제 그만 좀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지금 제도권 안으로 슬슬 들여오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규제들이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우리나라도 정신을 번뜩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편 좋은 희망적인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금과 비트코인이 비교됐는데 비트코인은 완벽하고 새로운 디지털 골드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는 주로 비트코인과 피아트 화폐죠. 이제 법정 화폐를 비교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금의 효율성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변화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그레이스케일의 최근 연구 보고서는 차세대 투자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전념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보고서는 문명의 변화와 함께 인류 가치 교환 방식과 그것이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겸손한 주장으로 시작되었다라면서 보고서는 통화의 관련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네, 주로 희소성, 검증성, 내구성, 휴대성, 가분성, 대체 가능성, 인식 가능성 등 7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여전히 금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치 위험, 가치 회피의 궁극적인 저장고로 보고 있고 세계 골드 평의회에 따르게 되면 실제로 금 투자 시장은 현재 3조 3천억 달러 이상으로 급상승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위의 그래프는 금이 가치를 유지하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최근의 성과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레이스케일의 보고서는 화폐와 결제 시스템이 진화함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금을 위협하고 궁극적인 화폐 자산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위 보고서는 위에서 강조한 7가지 요인과 비트코인과 금의 효용성과 특성을 더해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보고서는 이 비교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좋은 돈의 특성으로 인해 탄력적인 가치 저장 창고이자 효율적인 매체 교환이 가능하다. 그것은 우리의 상호 연결된 세계 경제의 완벽한 새롭고 개선된 디지털 골드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지금 비교가 많이 되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이제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이제 금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금이 정말로 지금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자산, 이런 가치 저장의 창고로서 입지를 뭐 계속해서 할 것이지만, 디지털 골드라고 현재 불리고 있고, 통화 수단보다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점점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시장이 더욱더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한 분석가가 비트코인이 올해 말까지 2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하나로 약 3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분석가 올리버 이삭이 2019년 말에 25,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삭은 그가 가까운 미래에 여전히 상승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 최근 회복장의 배후에는 지정학적, 기술적, 그리고 규제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팀 드레이퍼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스타벅스, 그리고 홀푸드 같은 대기업들이 현재 암호화폐로 지불을 받아들이고 있는 주류 채택 추세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팀 드레이퍼는 또한 향후 몇 년 내에 암호화폐의 주류 채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이 2023년까지 25만 달러, 한화 약 3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팀 드레이퍼는 이어서 커피 한 잔을 사러 스타벅스에 가서 달러로 결제하려 할 때 그들은 당신을 비웃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은 마치 그 할머니가 이제 페니는 이제 영국의 작은 동전 단위인데요. 페니를 가지고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SFOX의 분석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을 불확실하다 라면서 비트코인의 최근 성장은 단순 포모였을 수 있다 경고를 하며 더욱더 비관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암호화폐 상승장에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잠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했던 것이다, 다시 폭락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태까지도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좋다 안 좋다 굉장히 많은 여론들이 나오고 있고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시장이죠.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 뭐 투자라고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암호화폐를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뭐 도박 정도로 보시는데, 그렇게만 보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6%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1.9%, XRP는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라이트코인과 바이낸스 코인이 각각 1% 정도 이렇게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게 지금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이러한 하락 뒤에 정말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만큼 상승 랠리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월가 출신 분석가가 페이스북 코인은 뭐 XRP 및 다른 알트코인에 이런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최근 계속해서 이제 활발한 활동을 또 보이고 있죠. 맥스 카이저가 페이스북 암호화폐 글로벌 코인이 XRP 같은 알트코인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반면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P2P 결제에 쓰이는 글로벌 코인이 암호화폐 결제 업체와 송금업체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XRP와 라이트코인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반면 법정 통화가 아닌 금과 경쟁하는 비트코인은 글로벌 코인 출시로 인한 타격을 전혀 입지 않을 것이라고 카이저가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오는 18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9일 정도 남았는데요. 글로벌 코인 100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코인은 달러를 포함한 다수의 법정 통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재까지는 밝혀졌죠.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서 리플의 CTO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XRP를 뭐 없앨 것이다 이러한 여론에 대해서 리플의 CTO가 XRP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데이비드 슈왈츠는 이제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이죠. 최근 글로벌 코인이 XRP 등 알트코인을 없앨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나는 XRP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없는 의견을 좋아한다며 이렇게 약간 비꼬은 거죠. 네, 이러한 주장들은 비트코인 미니멀리스트 어떤 목적 등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이상의 것을 완전히 억제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비트코인과 나머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뭐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페이스북 코인이 나오면서 특히 XRP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JP모건 코인이 나왔을 때도 JPM 코인이 이렇게 발표가 됐을 때도 참으로 많이 비교가 됐었는데요. 네, 그만큼 XRP의 기술적인 이런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각각의 스테이블 코인, 독립적인 코인을 만들 때마다 오히려 XRP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가격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그런 대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이 각각 나올수록 그 코인들 각자의 단점들이 하나 둘씩 이제 밝혀질 텐데 그러한 단점들이 나올수록 이제 XRP가 더욱더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런 단점들은 이미 리플 XRP가 보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기업들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을 만들어 보고 우리는 이제 리플 XRP를 다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 100%다 라고 이렇게 많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페이스북 코인이라든지 JPM 코인이 정식 출시가 됐을 때 리플 XRP 및 다른 알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의 생사가 걸린 FATF 총회가 열흘 앞으로 벌써 다가왔다고 합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네요. 네, 암호화폐 업계는 이달 중순 열리는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의 총회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에 대한 세부 기준이 발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등 36개국이 참여하는 FATF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네, FATF 국제 기준이 회원국 내에서 바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FATF 기준에 미달하면 S&P,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네, 각국 금융당국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앞서서 G20은 FATF에 암호화폐에 적용할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에 따라 FATF는 연구를 시작했고 2018년 7월 암호화폐는 가상자산 Virtual Asset,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용어를 통일했다고 합니다. 네, FATF는 암호화폐에 대한 기조도 이미 확립을 했다고 하는데요. 2019년 2월 총회에서 그 가상자산이 불법 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따르지 않고 영업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달 FATF 총회는 6월 16일부터 이제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총회에서는 FATF가 다음 총회에서 주석서와 가이던스 개정을 완료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확정되지 않았던 거래소는 암호화폐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기사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FATF 이 총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 많은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얻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의 검색어가 테슬라, 트럼프, 카다시안보다 비트코인이 더욱더 앞섰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개발 스튜디오 컨센시스 블로걸 게시물을 통해 구글 트렌드에 있는 비트코인과 다양한 일반적인 주제의 상대적인 인기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현재 테슬라, 도널드 트럼프, 카다시안을 제치고 검색어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트럼프와 카다시안은 눈에 띄게 아래라고 하네요. 네,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 그래프고요. 이런 빨간색이 도널드 트럼프, 노란색이 테슬라입니다. 초록색이 카다시안이라고 보면 되는데 확실히 비트코인이 위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도널드 트럼프의 지역별 검색 현황이라고 합니다. 파란색이 비트코인, 빨간색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과 캐나다 주류 언론 전반에 편재하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이 유럽 대륙, 인도, 브라질, 동부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에 편재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테스트는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고 언급하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이번 5월 달에 많은 상승이 있었죠. 많은 암호화폐 가격의 상승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 지금 거의 10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 6월 달에도 5월 달에 보여줬던 상승만큼 더 큰 상승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존 메가피가 크레이그 라이트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나야말로 진정한 크레이그 라이트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존 메가피가 트위터를 통해 크레이그 라이트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진짜 크레이그 라이트다. 나는 나를 절대로 증명할 수 있으며 나는 현재 크레이그 라이트의 신분에 대해 특허를 신청 중이다. 나는 내 존재를 매우 손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날 믿어야 한다. 그리고 곧 크레이그 라이트를 사칭한 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이며 비트코인 SV 진영 대표주자인 크레이그 라이트 엔체인 수석 개발자가 최근 블로그를 통해 존 메가피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하는데 네, 존 메가피 크레이그 라이트가 한 발언 거의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한 거죠. 크레이그 라이트가 내가 진정 사토시 나카모토다 라고 언급한 거에 대해서 놀린 거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네 고소할 거야. 내가 크레이그 라이트다. 너 왜 내 이름 사칭했어? 나는 나를 증명할 수단이 너무나 많지만 증명을 하진 않을 것이야. 너를 고소하겠어라고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말 크레이그 라이트 무병장수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욕을 하루에 수십 번도 아마 더 먹을 겁니다. 참 귀도 아플 텐데요. 네, 무병장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스틴 선이 재벌 2세가 나를 나는 자수성가 창업자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저스틴 선이 트론의 창업자이자 전역 본인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서 중국의 부동산 재벌 완다그룹 오너 2세가 나를 비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재벌 2세가 어떻게 자수성가 창업자인 나를 비난할 수 있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완다그룹 회장 외아들 왕스 총이 본인의 SNS를 통해 저스틴 선과 워렌 버핏의 오찬 테이블 위에 부추뿐이라며 그러니까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계속 자라는 부추에 빗대 세력에 의해 손해를 반복하는 개미 투자자를 일컫는 중국의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추, 그거라고 보면 되는데 정말 부추를 뿌리겠다, 약간 이런 건 아니죠. 네, 저스틴 선이 워렌 버핏의 자선 5찬을 사상 최고가에 낙찰한 사실을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해당 발언으로 중국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저스틴 선 지지 여부를 둘러싼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굳이 뭐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본인의 돈을 써가지고 지금 워렌 버핏 사상 최고 낙찰가를 하면서 암호화폐 전통적인 금융시장이 암호화폐를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한 이런 사건을 굳이 이렇게 안 좋게 볼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저스틴 선 잘한 겁니다. 더욱더 신랄하게 비난을 하세요.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대폭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5일 만에 탐욕에 재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35포인트 오른 62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로써 공포 단계는 지난 3일 이후 5일 만에 탐욕 단계에 재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고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62포인트 정도면은 어제에 비해선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인데요. 그 가격이 그렇게 막 상승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락을 한 것도 아닌데 참 의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포인트가 갑자기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는데 아직까지 뭐 그거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도 그런 소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비트코인을 사기만 해도 이제 10년을 처벌해버리겠다라는 징역 10년형을 때려버리겠다라는 이런 그 발의가 나왔었죠. 그래서 탐욕 지수가 많이 하락이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6월달 안에는 정말 7, 8, 90 이런 점수의 포인트를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XRP 기준 489.47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1원이 떨어진 488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암호화폐 하락 뒤에 정말로 대상승장으로 가는 이런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로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간 편히 쉬시고 여태까지 뭐 못 드셨던 거 맛있는 거 드시고 평소 이렇게 코인에 대해 쌓였던 스트레스를 확 푸시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출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